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척하고 있나요? 손도 잡지 않았고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된 순간,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그 미묘하고도 아픈 감정의 순간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운명적인 순간도, 영화처럼 특별한 사건도 없었죠. 그저 같은 건물에서 일했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을 뿐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별것 아닌 질문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더 오래 기억에 남았고, 같은 농담인데도 더 크게 웃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치면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산을 함께 썼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우산 크니까 같이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기도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저도요. 그럼 같이 앉을래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는데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말하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비슷했고, 싫어하는 음식도 같았고, 심지어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까지 비슷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친근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였지만 어느새 오늘 뭐 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같은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밖에 나가세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왠지 심심하네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존재는 제 일상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그 사람의 메시지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대화창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이 노래 들어보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일 아닌 것들을 공유하고 사소한 질문을 던지고 그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요. 누가 먼저 끊을지 몰라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말투를, 습관을, 취향을 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약한 편이라 항상 알람을 3번씩 맞춰놓는다는 것.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시지만 초콜릿은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 비 오는 날이면 감성에 젖어서 옛날 노래를 듣는다는 것.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답장이 평소보다 늦으면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바쁜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읽음 표시가 떠도 답장이 안 오면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 저 사람도 저렇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구나.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린 그런 사이도 아닌데.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요? 당신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결국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좋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백하자니 지금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숨기자니 이미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더 키우지 말자고. 이 이상 가까워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았고 궁금해도 묻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와도 일부러 시간을 두고 답장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의존하게 될 거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 스스로에게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아, 네. 좀 그렇네요. 그렇구나.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작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이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둘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연락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리웠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무슨 일 있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왜 멀어진 것 같아요? 그 한 줄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까워져서 무서웠어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져서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감정을 숨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것처럼.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제가 오해한 거면 다행이고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숨길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거리를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했고 자주 만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그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날씨 좋은데 한강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 커플들이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러우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부럽기도 하고, 근데 꼭 저렇게 손을 잡아야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네,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연인도 아닌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서로 일상을 다 공유하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데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뭔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당신이 제게 특별하다는 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특별해요. 그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꼭 이름을 붙여야 하나요? 우리가 뭔지. 저는 놀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고 관계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럼 다음엔 제가 맛있는 곳 찾아볼게요. 기대할게요. 우리는 헤어지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잘 자요. 당신도요. 좋은 꿈 꿔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연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연인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의 좋은 아침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엔 잘 자요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말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그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일에는 선물을 주고받았고 명절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야?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친한 사이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회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편의점에서 죽과 이온 음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왜 왔어요? 문을 연 그 사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프다며요. 약 사왔어요. 괜찮은데. 안 와도 됐는데. 그냥 왔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간호했습니다. 약 먹이고 죽 데워주고 이마에 열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하죠? 네. 연인도 아닌데 이렇게 아끼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두려움들, 그리고 희망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연인이라는 관계를 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이름 없이 찾아옵니다. 정의할 수 없는 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손을 잡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관계를 정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름 붙일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